전문적인 기획 설계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약속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예쁘다.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본 것 같아요. 보통 아파트 광고가 그렇게 시작하죠. 네, 맞아요. 근사한 건물을 보면서 나도 저런 공간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우리 다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그럼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꿈의 가장 첫 단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에서 만든 여러 자료인데요. 흥미롭게도 하나의 아주 직설적인 슬로건으로 모아지더라고요. 바로 건축 상담과 기획 설계는 유료입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의 지식과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근데 국가 공인 전문가 단체인 건축사회에서 왜 이렇게까지 캠페인을 벌여가면서 이 당연한 말을 외쳐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이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걸까? 이 간단한 문장 뒤에 숨겨진 복잡한 사정과 오랜 관행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그 배경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당신의 좋은 집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가설계라는 말입니다. 아,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흔히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캠페인은 사실상 이 단어와의 전쟁 선포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왜 그렇게 문제적인 용어인 건가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네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그 가설계라는 용어 자체에 있다고 자료들은 지적합니다. 용어요? 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이 단어의 첫 글자가 거짓 가짜자입니다. 임시, 가짜라는 뜻이죠. 잠시만요. 한자 뜻이 그거였어요? 가짜 설계. 와, 네, 그러다 보니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이건 정식 설계가 아니라 임시로, 맛보기로 해보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가짜가라는 글자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공짜로 받아도 되는 샘플 같은 거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용어가 현실을 규정해버린 대표적인 사례죠. 샘플 서비스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많은 건축주들이 여러 건축사에게 이 가설계를 무료로 요청하고 그중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쇼핑 같은 행태가 관행처럼 번진 겁니다. 건축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무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고요.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건축주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인데 어떤 스타일로 설계하는지 미리 좀 보고 결정해야 안심이 되지 않나?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이런 무료 스케치를 통해 건축사를 고르는 게 합리적인 선택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정이 가장 큰 오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료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이 단계의 작업이 단순히 그림 몇 장 그려보는 스타일 쇼핑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건축사회에서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설계의 올바른 법적 명칭이 기획설계라는 걸 알리고 있는 거고요. 이건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그 작업의 본질과 가치를 제대로 보자는 인식전환 운동인 셈입니다. 가설계가 아니라 기획설계. 와,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확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솔직히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저도 기획 설계가 그냥 건물 외관을 멋지게 스케치하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 기획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획 설계는 건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첫 단추입니다. 단순히 건물의 겉모습을 그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자료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 업무로 나뉩니다. 첫째는 현장 조사와 대지 분석입니다. 현장 조사? 네. 땅의 모양, 방향, 경사도, 주변 환경은 물론이고 심지어 땅 밑에 뭐가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땅에 가진 잠재력과 한계를 정확히 진단하는 마치 의사의 초기 진찰과도 같은 과정이죠. 땅부터 제대로 알아야 그 위에 뭘 어떻게 지을 수 있을지 각이 나오니까요.
와, 근데 이걸 무료 서비스로 기대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네. 바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하고 온갖 관련 법규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일입니다. 법규요? 네, 건물을 얼마나 높게,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 주차장은 몇 대나 필요한지, 일조권이나 소방 관련 규제는 없는지, 수백 가지 법률과 조례를 검토해서 이 땅에 실현 가능한 건물의 최대치와 최적의 안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와, 이걸 놓치면 나중에 허가가 안 나거나 건물을 지어놓고도 뜯어내야 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법규 검토라니 이건 디자이너가 아니라 거의 법무팀의 역할이잖아요. 하하, 비슷하죠.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저 건축사의 창의력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빽빽한 법률의 바다를 항해하는 역할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체 프로젝트의 예산과 스케줄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예산까지요? 네. 이 땅에 이런 규모의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총 공사비는 대략 얼마나 될지, 언제쯤 완공될 수 있을지 전체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죠. 와, 이건 거의 사업계획서 수준. 아니 그냥 사업계획서 그 자체네요. 바로 그겁니다. 법률, 행정, 경제, 디자인이 모두 결합된 종합 컨설팅이에요. 이제야 자료에서 이걸 왜 건축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표현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받은 가장 큰 충격은 기획 설계가 단순히 좋은 집을 짓는 첫걸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수억 원이 들어갈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잘못된 집이 되지 않도록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거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걸 공짜로 해달라는 건 비행기 조종사한테 일단 이륙해보고 비행이 마음에 들면 돈을 내겠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획 설계는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청사진인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나 법적 분쟁, 경제적 손실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보험인 셈이죠. 보험이군요. 네. 광고 영상에서 건축사가 설계 도면을 살피는 모습과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이 함께 나오는 것도 이 모든 과정이 건축사의 전문적인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작업이라면 당연히 유료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달라 이런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캠페인의 설득력을 더하는 지점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근거로 두는 것이 바로 국토교통부 고시, 즉 공공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따르는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입니다. 아, 공공사업에서는 이미 유료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기획 업무, 즉 기획 설계의 대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에 따르면 기획 설계 업무의 대가는 총 설계비의 3에서 8%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3에서 8%. 물론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나 프로젝트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 업무의 전문성과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 기준까지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총 설계비의 3에서 8%라.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바로 감이 오진 않는데 혹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10억짜리의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해보죠. 네. 보통 총 설계비는 공사비의 5% 내외로 책정되니 한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 설계비가 5천만 원? 그렇죠. 그렇다면 기획 설계 비용은 그 5천만 원의 3에서 8%, 즉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되는 셈이죠. 150에서 400만 원? 어떤 분들은 이 초기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아끼려다 법규를 잘못 검토해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공사비가 추가되거나 사업성 분석을 놓쳐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되는 위험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지는 명확해지죠.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보니 확 와닿네요.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단추의 값어치로는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겠어요. 네. 이건 건축사 업계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비용 문제를 넘어서 제가 자료에서 또 흥미롭게 본 건 저작권 이야기였어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축사가 작성한 기획설계 도면과 관련 서류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저작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이다. 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결과물이 단순한 아이디어나 참고 자료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는 창작자의 지적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A 건축사에게 무료로 가설계를 받은 뒤에 그게 마음에 든다고 해서 B 건축사에게 가져가서 이대로 지어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 기획 설계안은 건축사의 경험과 지식, 창의성이 집약된 결과물이거든요. 따라서 그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건축사에게 있고 사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이디어 쇼핑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가 기준이 있고 저작권으로도 보호받는 명백한 전문 서비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좋은 집을 짓고 싶다는 당신의 꿈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기획 설계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왜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건지 그 연결고리를 좀 더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대가 지불이 건축사에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동기와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건축사가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그 프로젝트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꼼꼼한 법규 검토나 현장 분석은 뒷전이 되고 일단 계약을 따내기 위한 그럴듯하고 화려한 그림만 서둘러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축주에게 돌아올 거고요. 제가 예전에 이사갈 집 인테리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첫 미팅에서 바로 상담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덕분에 그분도 저도 훨씬 더 진지하게 1시간을 꽉 채워서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축은 스케일이 훨씬 크니 이 첫 단추의 무게가 비교도 안 되겠네요.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당한 대가는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에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첫걸음입니다. 파트너십. 건축주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사가 자신의 모든 전문성을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결국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그리고 나아가 건축물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광고 속 카피처럼 건축사가 여러분의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길입니다. 건축사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건축 상담과 기획 설계는 유료입니다. 이 문구가 처음엔 좀 차갑고 단호하게 들렸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게 결국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건축 환경을 만들자는 굉장히 따뜻하고 합리적인 제안으로 느껴집니다. 잘못된 용어 하나가 만든 오해의 관행을 깨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과 안전을 위해 건축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자는 외침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건축사를 단순히 도면을 그려주는 기술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내 꿈과 자산, 그리고 삶의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디자인하는 전문가이자 파트너로 인식해달라는 사회 전체를 향한 인식 전환의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때, 또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때 그 첫 단계부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들의 시간과 전문 지식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유독 디자인이나 건축처럼 창의적인 영역의 첫 단추 작업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경향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건축사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사회